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30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67세 박정호 씨는 퇴직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자리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인생 이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은퇴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가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은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긴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긴 노후는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73%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같은 통계에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 중 82%가 이전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핵심적인 태도의 변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한 박정호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6개월 동안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죽이다시피 보냈죠. 그의 아내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매일 한숨만 쉬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우울해하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박정호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며 다른 은퇴자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죠. 주 3회는 탁구 강사로도 활동합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시작이었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마인드 세제 변화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60대 이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와 새롭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의 은퇴를 걱정하시는 자녀분들께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인생 이막 성공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정호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만지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더 공들여 아침을 차려주었고 현관문을 나설 때는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출근길의 사람들 속에 내가 없겠구나.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만나던 익숙한 얼굴들, 늘 서 있던 자리, 이 모든 것들과 이제 이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서류들, 상장들, 기념품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게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죠. 동료들이 송별회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퇴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제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자부심, 아쉬움, 그것도 아니면 두려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케이크의 촛불이 마치 제 삶의 마지막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으면 알람이 울릴 시간이었지만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5시 5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넥타이를 매야 할 이유도, 구두를 닦아야 할 이유도 없었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바쁜 세상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이제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플라워 카페 이야기를 신나게 했죠. 여보, 우리 이제 같이 카페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녀의 말에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향하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TV 리모컨과 스마트폰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갔죠. 딸아이가 가끔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좋아, 편하게 쉬고 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특히 아내가 카페 일로 바빠질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힘이 없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 은퇴 전에도 이런 시기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은퇴 준비 교육을 받았고 재정 설계도 나름대로 해두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은퇴 후에 이 공허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죠.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아침 산책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걷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구장에서 나는 소리였죠. 문득 궁금해진 저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5년 전 조기 은퇴를 했던 김철수 상무. 아니, 이제는 그냥 김철수 씨였죠. 그는 탁구장 한가운데서 학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긴장된 표정으로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본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 부장님이시네. 아니, 이제는 그냥 정호 씨라고 불러도 되겠죠. 수업을 마친 철수 씨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하게도 직함을 뺀 편한 호칭이 그다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의 권유로 탁구장 구석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저도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니까 정신적 공황이 올 정도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탁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죠. 그런데 재미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잠깐 쳐본 게 전부였는데 하다 보니 실력이 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 테이블에서 치던 초등학생이 아저씨, 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철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나한테는 이제 직함도 명함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게 시작이었죠.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이 늘어났고 결국 이렇게 탁구장까지 차리게 됐네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철수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호 씨, 우리가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예를 들어 직원 교육할 때 쓰던 스킬이 탁구 가르칠 때도 똑같이 통하더라고요. 그의 탁구장에는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이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직 의사도 있었고 전직 교장 선생님도 있었죠.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기 저분 보이세요? 전직 외과 의사신데 지금은 등산 가이드를 하세요. 의학 지식을 살려서 안전하게 등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저쪽에 그분은 전직 교장 선생님이신데 제빵을 배우고 계세요. 평생 남을 가르치기만 하시다가 이제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 씨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은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에겐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채워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철수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오세요. 제가 탁구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재미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기다려졌으니까요. 김철수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탁구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둘 기술을 익혀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30년 동안 임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와서 탁구나 치고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한 번의 결정으로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를 좌우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탁구나 치고 있다는 게 자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이제 뭐지? 그저 탁구 치는 노인일 뿐인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탁구장에 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신 동네 병원을 찾았죠. 최근 들어 자주 느끼는 불면증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윤 교수는 제 또래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잘 압니다. 전형적인 은퇴 후 적응장애군요. 윤 교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마치 인생의 종착역처럼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를 한 가지 역할에만 가두어 놓았다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제가 임원이었는데 이제 와서 탁구를 배우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좀 창피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윤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보여드리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뇌 활성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은퇴 직후보다 활동을 시작한 후에 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재미있는 건 직장 생활할 때와는 다른 부위의 뇌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만 30년 넘게 하다 보면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한정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다른 영역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새로운 취미를 가진 은퇴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윤 교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의사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의사라는 직함이 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지금은 주말마다 통기타를 배우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정말 좌절스러웠는데 이제는 제법 곡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윤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지만 지금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정호 씨, 제가 보기에 당신은 지금 전환점에 서 계신 거예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함에 계속 매달려 있을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건지. 제 경험상 후자를 선택한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길거리의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서 이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죠. 나이가 들어도 나무는 매년 새 잎을 틔우는데 나라고 왜 새로운 시작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교수와의 상담 이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플라워 카페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카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그저 취미 삼아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카페 안은 향긋한 꽃향기로 가득했고 아내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었죠. 어머, 당신이 여기를 다 왔네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내는 저를 카운터 안쪽으로 이끌고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두를 갈아서 물의 온도는 90도 정도로. 처음 내린 커피는 실패작이었지만 아내는 첫 도전치고는 나쁘지 않아요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꽃꽂이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죠. 꽃꽂이라니 내가? 하지만 윤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뇌를 젊어지게 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수강생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었죠. 처음에는 눈길이 느껴질 때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꽃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그런 시선도 잊혀졌습니다. 문제는 실수투성이었다는 거죠. 줄기는 자꾸 비뚤어지고 가위질은 서툴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제가 이렇게 서툴 수가 있다니. 처음에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죠. 꽃은 원래 완벽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게 더 아름답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카네이션으로 처음 만든 작품이었어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진행된 수업이었는데 그날 만든 꽃바구니를 딸에게 선물했더니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아빠가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그 순간 느낀 뿌듯함이란. 한편으로는 탁구도 계속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지도로 실력이 늘어가면서 이제는 간단한 시합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탁구를 치면서 알게 된 분들과의 교류가 즐거웠습니다. 은행장 출신부터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탁구장에서 만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배우는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배움의 시작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의무감에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목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제가 좋아서 하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꽃을 만지는 것도, 탁구를 치는 것도 모두 그저 즐거워서 하는 일들이었죠. 특히 즐거웠던 건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주말이면 함께 꽃시장에 가서 카페에 드릴 꽃을 고르고 때로는 제가 배운 꽃꽂이로 카페를 장식하기도 했죠. 아내는 제 작품을 보고 어머, 당신이 이제 제법이네요 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신입사원 시절 상사에게 칭찬받던 때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꽃꽂이 수업 준비를 하고, 탁구 연습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실수조차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딸 미란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오늘 진우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회사에 꼭 가야 해요.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 어머니한테 부탁해보지 그래?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자연스럽게 그래, 진우 이리로 데려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손주 진우가 도착했을 때는 이마가 달궈져 있었습니다. 퇴직 전이었다면 아마 당황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침착했습니다. 아내의 플라워 카페에서 일하면서 배운 허브티 끓이는 법이 생각났거든요. 카모마일과 레몬그라스를 우려 따뜻한 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우가 차를 마시는 동안 제가 배운 꽃꽂이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죠.
아픈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예뻐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손주에게 처음으로 꽃꽂이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꽃을 다루는 진우를 보며 문득 제가 처음 꽃을 만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점심때쯤 진우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밥을 먹인 후에는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탁구 이야기를 해주었죠. 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탁구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이 손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녁에 미란이가 진우를 데리러 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진우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건 처음 봐요. 아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제야 제가 퇴직 전에는 얼마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늘 핑계를 대며 피했던 거죠. 다음 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일주일에 하루는 손주들을 보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요?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 할아버지의 날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미란이는 매주 목요일 아이들을 데려왔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진우는 제게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손녀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꽃꽂이를 즐겼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아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위를 장식할 꽃다발을 수아와 함께 만들었는데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았던 어떤 성과급보다도 수아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더 값진 것이었다는 걸요. 미란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빠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고 잔소리하던 딸이 이제는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항상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빠의 미소를 보는 게 참 좋아요.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꽃시장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카페에서는 제가 커피를 내리고 아내가 꽃을 장식하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하나둘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저에게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이 은퇴하고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플라워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제가 실수로 고가의 수입 화분을 깨뜨린 겁니다. 그것도 하필 중요한 고객의 주문 작품을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화분이 얼마나 비싼 건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옛 습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다고. 애초에 이런 걸 시키지 말았어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깨진 화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카페 확장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때 알게 된 거죠. 당신도 봤잖아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번이 기회예요. 하지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위험한 도전은 하지 말자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윤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성장도 멈춰버립니다. 새벽녘까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게 뭘까? 돈을 잃을까봐, 아니면 실패할까봐, 아니면 아내가 저보다 더 성공할까봐. 다음 날 아침 탁구장에 나가보니 김철수 씨가 평소와 다르게 침울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은 탁구장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욕심이냐고.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모습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다만 입장이 정반대였죠. 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의 도전이 정말 욕심일까요? 제 질문에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안정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전 자체가 인생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탁구장 열 때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전하길 정말 잘했어요. 돈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됐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 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겁쟁이처럼 굴었네요. 카페 확장 계획,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꺼냈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익성 분석, 시장 조사, 심지어 비상 자금 계획까지. 회사에서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본 제가 봐도 탄탄했습니다.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여보, 당신 정말 많이 준비했네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말에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배운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실수해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깨진 화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수입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받았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제가 더 든든해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위기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위기는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닌 함께 도전할 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난 후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이었죠. 탁구장에서 만난 분들, 꽃꽂이 교실에서 알게 된 동료들, 이런 인연들이 하나둘 모여 특별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을 인생 이막 스터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 한 잔을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갔죠.
전직 은행장이었던 김 회장님은 노후 재테크에 대한 조언을,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 선생님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정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40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이었죠. 제가 은퇴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더니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더군요. 그 말씀이 우리 모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의견이 나왔죠. 그렇게 시니어 멘토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살려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첫 멘티는 3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사장님,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제 아내가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지지해 주었더라면. 그런 생각으로 더욱 진심을 다해 조언했습니다. 멘토링은 제게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도 자극을 받았죠. 특히 SNS 마케팅이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 같은 새로운 영역을 배우면서 제 시야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우리 모임은 점차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갔습니다. 구청에서 시니어 창업 교실 강의를 요청해왔고, 지역 신문에서는 우리의 활동을 특집 기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멤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한층 더 활기차고 젊어 보였죠.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사회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겐 젊은이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험이에요. 이걸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공헌 아닐까요? 그 말씀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때로는 실패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나이와 직업,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 이막이라는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 모임 멤버의 손자가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처음에는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활기차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함께 읽으며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고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함께 웃어넘기는 이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니까요.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은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플라워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고,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 덕분이죠. 아내는 이제 저를 우리 회사 이사님이라고 부르며 웃습니다. 탁구장에서는 시니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회사에서 습득한 교육 노하우를 접목시키니 수강생들의 반응이 무척 좋더군요. 특히 시니어를 위한 건강 탁구 클래스는 항상 대기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김철수 씨는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정호 씨, 이러다가 우리 탁구장 인수하는 거 아닌가요? 주 3회는 인생 이막 스터디,
멘토링 수업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던 멘티가 이제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부터 이미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시니어 창업 멘토단 위촉장도 받았습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7시에는 카페에서 첫 커피를 내립니다. 아내가 늘 말하죠. 여보, 당신이 내린 커피가 우리 카페의 시그니처가 됐어요. 오전에는 탁구 수업, 오후에는 멘토링 활동.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활기차다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손주들도 이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진유가 얼마 전 학교 숙제로 나의 롤모델이라는 글을 썼는데 저를 주인공으로 삼았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였죠.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탁구 가르치시고 꽃꽂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예전 같았다면 아마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심하기는커녕 시간이 부족할 정도야. 무엇보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 더 행복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도 카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상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윤 교수님이었죠. 박정우 씨, 정말 달라지셨네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당신한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게 마인드셋의 변화를 이야기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60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에겐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리는 용기입니다. 과거의 직함, 고정관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60대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직함과 지위에 매달리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둘째, 도전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버리세요. 나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풍부한 경험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태도를 버리세요. 나이 들면 이래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넷째,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를 내려놓으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다섯째,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를 버리세요.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만족에서 옵니다. 여섯째, 돈을 움켜쥐기만 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적절한 소비와 투자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고립되려는 태도를 버리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 배우자, 혹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 산책하기, 오래된 취미 하나 다시 시작하기,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의 힘입니다. 박정우 씨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도 결국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지지, 김철수 씨의 조언, 윤 교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인생 이막 스터디, 멤버들과의 교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황금빛 노후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통해 은퇴 후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인 조언과 영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성공적으로 창업에 도전한 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니어 창업 아이템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60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 이막을 시작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